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이다.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업들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세라입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인데요. 알찬 강연과 깊이 있는 컨텐츠로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며 2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2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가 20회를 지속해오면서 시즌마다 찾은 지역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관광,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기차고 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매력과 즐길거리로 많아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대표님들이 이 무대에서 열정 어린 강연으로 오신 분들께 많은 공감대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형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CEO가 강사로 참여해 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다. 2015년 7월에 시작된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다.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업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한민장에 선정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종업원들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의 건강을 항상 중시해왔고,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습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불가능한 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그 해답을 찾아 노력할 것이다. 네, 진취적인 기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부산에서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즌2 그 마지막 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회를 책임감과 또 사명감으로 항상 지켜주고 또 우리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부산을 찾았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거의 3년 만에 우리가
시작한 지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횟수로는 20번째 오늘 시즌2의 마지막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동네라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인데요. 동네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 아시죠? 오라클. 거기 CEO가 있습니다. 마크 허드라고요. 그 사람이 최근에 트위팅에 올린 글이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은 좀 졸업 시즌이죠.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달라서 5월 말 6월 초에 졸업 시즌인데 이 오라클의 CEO 마크 허드는 요즘에 그 대학을 막 방문하면서 스카우트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대그룹 회장인데 직접 학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졸업생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졸업생들한테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캠페인처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선 이제 직장 취업을 생각할 때는 고정적 관념으로 회사는 취업자를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 그 시시한 말 있죠. 을로 보고 채용자는 갑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채용하는 회사들은 가만히 있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신청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더 난 사람 같아요. 더 똑똑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좀 낫으면 남들이 데려갈 최고를 자기가 데려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낫으면. 왜냐하면은 취업생들도 사람인지라 자기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있는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바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을 했죠. 기업인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트위팅의 글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엔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의 책임은 재능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더욱 재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소비자들,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재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기업인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기업가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값어치를 만들어서 시장에 일반인들한테 팔면 거기서 나오는 레비뉴, 대가로 나의 재능 있는 인재한테 보답을 해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기업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얻은 돈, 얻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들은 뭐를 살아나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쓸 때 쓰죠.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 받은 돈을 다른 회사의 수익으로 만들어주죠. 그죠?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죠. 내가 뭘 사면 나한테 판 회사는 내가 산 그 돈으로 그 판 회사는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 또 보상을 해주죠. 그럼 그 회사의 직원은 우리의 회사의 물건을 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서클입니다. 간단한 동그라미입니다. 이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작하는 분들이 바로 기업가들이죠. 기업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죠? 경제가 없다. 그죠? 기업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직장이 없다. 일거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취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취업의 문제, 실마리를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형으로 우리의 회사는 누군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만 채용하면은 강력한 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 나서면 최고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라클 CEO 마크 허드라는 사람이 나선 겁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강연 초대한 분들이 다 여성 CEO들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강사로 제가 모실 분은 참 특이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세요. 갤러리 이듬이라는 갤러리의 대표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강금주 대표님 올라와 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쪽 자리로. 제가 알기에 우리 저 대표님은 원래 교사였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교사에서 사업가로 네. 전환하시게 된 동기는? 미술교사였습니다. 네, 미술교사. 미술교사에서 저는 늘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네. 제 헤어스타일로는 교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럼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 학교를 바꿔버리시면 어때요?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근데 학교한테 지셨군요. 예,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기업으로 예. 가셨군요. 예. 와 보시니까 어때요? 삶이 평면적이었는데 평면, 예. 평평한 면, 평면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사랑을 하고부터는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훨씬 더 재밌어지셨네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과 볼 때는 학교보다는 갤러리가 훨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미난 강연 기대하고요. 우선 우리 갤러리 이듬의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강연 요청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이듬을 운영하는 강금주 관장은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바다처럼 많은 이들이 그림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퇴직 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편하게 자주 찾는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시는 물론 체험 행사를 기획하며 노력한 결과 부산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전으로 애호가와 전문가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갤러리 이듬은 대중과 예술과의 간극을 줄이며 건강한 미술 시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희 화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이나 작가나 그리고 큐레이터나 이 공간에 들어오는 고객이나 모두 다가 새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다들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유니크함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작가이기도 한 강금주 관장은 현재 부산 화랑협회장으로 미술이 대중 속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미술하면 고전적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젊은 작가와 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럽들의 미술 전시 등 대중적인 기획전으로 미술이 주는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늘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면 다른 기업과 다르게 새롭게 할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 고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인간을 많이 만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보고 또 책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이나 또 갤러리나 이런 창의적인 공간에 와서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어서 어느 날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게 기업에 투영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 있는 기획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주고 갤러리의 문턱을 낮춰 대중과 호흡하며 부산미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강금주 관장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달맞이에서 갤러리 이듬이라고 하는 화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나름으로는 PPT를 많이 만들어 왔지만 그냥 제가 교사에서 화랑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새로움과 도전의 용기. 제가 오늘 여기 서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고 용기예요. 심장이 떨리고 제 친구들이 저쪽에 있는데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만. 저는 자꾸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9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혁신,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책상에 앉아, 심지어는 오늘 제가 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도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왜 못 나오느냐? 관장님이 안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작가도 여기에 오라고 했어요. 왔는데 그 작가 보고 우리 큐레이터하고 같이 다른 작가 전시회 보러 가라. 선생님이 지킬 테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할 테니까. 우리 직원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많이 나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의 첫째 목표는 뭐냐? 남과 다른 것, 그리고 새로운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최고의 자기의 목표예요. 화랑이라는 것은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모든 것이 남과 다른 작품을 전시하는 거였어요. 이인남이란 작가가 유명하지 않을 때, 전혀 모를 때 저는 이인남이란 작가를 전시를 했어요. 너무 앞선 거죠. 한 개도 팔리지 않을 때 제가 여기에 온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 친구한테 어떻게, 나 이 작가 거 팔아야 돼. 팔아줘. 사줘. 이렇게 강매를 했습니다. 근데 강매를 하는 걸 부끄러워 여겼어요. 한데 저는 주머니에 사정이 없어졌어요. 작가는 작품을 팔아서 작품비를 가지고 가지만 저는 또 그 작품비 일부를 가지고, 팔은 일부를 가지고, 그래요. 어떤 화랑 고객들은 오면, 그래, 작가와 화랑은 5대5로 나누는데 오는 작가가 가지고 가고 오는 화랑이 갔는데 엄청난 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5에서 3을 깎아주고 1을 깎아주고, 또 그 작품은 한두 개밖에 안 팔려요. 3개. 그러면 화랑은 정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은 내가 왜 이렇게 학교에서 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했어야 돼. 이미 유럽에서는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저희 미술관, 저희 갤러리는 화이트 큐브가 아니고 흰색 그냥 네모가 아니고 작가들의 작품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걸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작가들의 작품을,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 학생이 엄청 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엄청 올 거야.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이 오지도 않았고 학부형들 오지도 않았고 누가 왔느냐? 달맞이에 있는 외국인들만 왔어요. 이 사라라는 분은 저와 친구를 지내는데, 이분이 친구를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 선생님도 오고, 외국인 학교의 선생님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언론에 또 신문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제가 화랑에서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도대체 내가 뭘 잘해? 그래, 내 잘하는 거는 평생 한 게 교사잖아. 그래, 내 교사 강의를 하자. 신세계 백화점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 갔어요. 용기를 가지고. 그래, 거기 실장한테 가서 나 강의할래요. 미술사 강의할래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처음 문을 열었는데 학부형들이, 저 아는 학부형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 작품을 보고 아이들에게 작품을 해봐. 그리고 아이들이 유명한 작가 작품 앞에서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고객들은 제가 또 맛있는 곳, 또 그리고 디자인이 있는 레스토랑, 이런 곳들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고객들이 점점점 저와 공부했던 고객들은, 그리고 저와 함께 친구가 된 분은 가면 갈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젊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패션까지 달라지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게 또 고객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화랑협회 회장이 되었어요. 이걸 하니까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트페어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트페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또 이 아트페어를 부산만이 가지는 부산성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아트페어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점점 제 앞에 있던 분들이 기초를 너무나 반반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더 열심히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반석에서 저는 조금 화장을 더해서 잘 할 수 있는 화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진취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리더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어디든 적극적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이마트보다 해외에 가는 게 더 많이 가는 것 같더라. 공항에 더 많이 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서 빠른 정보력, 진취적인 생각,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양에서는 이 작가 전시를 마구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얘기한 말 중에 자기 개방이 너무나 중요하고 새로움을 배워야 되고 또 유행만 따라가면 망한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설레요. 가슴이 설레야 돼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가슴을 설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내 가슴이 설레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슴이 설레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또 한 분의 CEO를 모시겠습니다. 동아 플레이팅 주식회사 이오선 대표님이십니다. 올라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업은 언제 하셨죠?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라면은 그 IMF 때 네, 아니에요. 네. 남들은 다 떠나는데 들어오셨어요. 떠나는데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제가 와서 한 달 만에 10월 1일 날 일을 제 사업자가 나왔고요. 네. 11월 네,
네. IMF가 터졌죠. 네. 네. 어떻게 잘 견뎌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야생화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처음에는 네. 잡초라고 그랬어요. 잡초였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야생화로 야생화입니다. 진화됐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강연 기대되고요. 네. 우선 동아 플레이팅 주식회사 관련 동영상 한번 보시죠. 부산을 대표하는 표면 처리 전기도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동아플레이팅 주식회사는 위기의 제조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일궈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 공장 시설을 도입했는데요. 공정의 자동화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며 매출 성장은 물론 고도화 작업까지 가능해 업계에서 그 이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책임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게 없다. 저도 정말 이 3대업이라는 어려운 업종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 고비마다 야생화처럼 견뎌야 되는 아주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길이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나는 이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는 순간 끝이다. 내가 어쩌다가 CEO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쳐다보는 직원들의 눈빛을 볼 때,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 거래업체를 볼 때, 또 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물량을 주고 공급해주고 믿어주는 고객을 생각할 때 나는 또 견뎌야 된다. 동아플레이팅 주식회사 이호선 대표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기업과 고객, 직원과 대표의 관계에서 신뢰란 기업을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을 이루어야 된다. 직원과 사장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를 믿고 직원들이 따라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를 눈멀게 하지 말고 기먹게 하지 마라. 내가 들어야지 해줄 것이고 봐야지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도전과 창의적 사고를 통한 기술 혁신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전기도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동아플레이팅.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100년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이호선 대표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플레이팅의 이호선입니다. 제가 야생화 같은 CEO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서 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생화는 누가 씨 뿌리고 물 주고 온도 맞춰서 가꾸어진 꽃이 아니라 혼자 추운 겨울 바람과 추위를 다 견뎌내면서 봄이 오면 살며시 고개 내밀어 예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키워드를 뭘로 가지고 갈까? 나와 가장 잘 맞는 게 야생화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겨내게 된 계기도 야생화에서 끈기와 강인함을 배우고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생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야생화는 모진 바람과 추위를 견뎌내고 예쁜 꽃을 피웠지만 어떤 이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꽃 예쁘다 라고 한 번쯤 예쁘다고 말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꽃의 고통을 모릅니다. 휙 밟아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야생화는 아픔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고통도 이겨내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또 다른 봄이 오면 다시 야생화로 다시 피어서 누군가의 눈에 즐겁고 예쁜 꽃으로 핀다고 생각합니다. 97년 10월 1일 도금 사업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뛰어들어왔는지 밀려들어왔는지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뭔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와서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건 10월 1일 날 제가 제 사업자를 내서 도금을 해보겠노라고 들어왔는데 11월에 IMF라는 엄청난 국가 경제 위기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여기 그때 같이 하셨던 저희 고객분도 계시는데 또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메인 업체가 부도가 납니다. 3개월 정도에서 첫 어음이 떨어지는 날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고 이 보이는 거는 캄캄한 그 긴 터널밖에 없었습니다. 이 터널을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 터널을 통과하면 과연 맑은 하늘을, 밝은 하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야생화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했듯이 저도 언언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그냥 해야겠다. 돌아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회사에 화재가 났습니다. 하룻밤 자고 새벽에 불이 났대요. 오니까 50평 남짓한 공장이 그냥 다 타버렸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같이 조사 나온 그 행사님들하고 또 언론을 하고 거래업체에 언론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또 직원이 하루아침 새벽에 나가니까 공장이 싸한 겁니다. 싸한데 보니까 직원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정말 힘들다.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극복하지? 그러면서 저희 그 공장 앞에 조그마한 뚝이 있었는데 그 뚝을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뚝에 정말 가냘프지만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 예쁘네. 그 와중에도 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꽃 한 송이가 저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꽃 주변을 가보니까 정말 그 주변은 열약하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과정하고 너무나 닮았더라. 누가 마시고 버린 종이컵, 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또 깨어져 있는 기왓장, 또 자갈, 무너질 듯한 그런 그 언덕에 그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울컥 이 꽃 정말 이렇게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구나. 내 환경을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보셨다시피 저기 10년 정도 지나서인 환경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는데 나도 보석을 캐듯이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야생화의 끈기와 강인함으로 제 삶의 멘토가 됩니다. 야생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주변에 믿어주지 않는 그런 비웃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직원들이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 30분이 우리 회사의 출근 시간이었는데 8시 40분에 출근하는 직원이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4명이었거든요. 4사람으로 시작하고 이제 했는데 직원들이 사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 저 양반이 뭐 도금한다고 했는데 IMF고 갈 데도 없으니까 뭐 있을 때까지 있어보고 다른 데 있으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장이 두렵거나 사장의 말을 따르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직원을 나무라거나 꾸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돈도 없었고 또 도금을 알지도 못했고 직원이 스위치 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맥심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뭔가 바꿔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게 된 게,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그 맥심 커피를 딱 준비해 놓고 그 지각하는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다리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도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8시 40분쯤 되니까 아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놨던 커피를 딱 타가지고 딱 들고 있다가 싹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느라 고생했는데 커피 한잔 해? 그러면서 커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가서 또 그 직원을 기다립니다. 또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서 또 커피 한 잔을 쓱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른 직원이, 사장님 저는 커피 안 줘요? 저도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8시 안에 오면 커피 줄게.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7시 50분쯤인가 되니까 그 직원도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커피가 2잔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가 3잔이 되고 4잔이 되고 또 5잔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직원이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같이 서서 커피를 마시는 소통의 시간이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도 같이 커피 드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커피 한 잔으로 출근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산을 해도 도금이 톤수로 말하면 한 3톤 정도 생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7시에 오다가 7시 또 6시 50분 이래서 한 6시대로 한 1년쯤 되니까 출근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배가 고프겠다. 내일부터 라면을 끓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맥심 커피에서 라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제가 5시쯤 출근을 해서 6시쯤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오기 전에 라면 끓일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진짜 라면 끓여줘요? 그래서 이제 끓여준다고 그랬는데 라면을 끓였는데 처음 라면 끓이니까 뭐 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냄비도 제대로 없고 뭐 그릇도 제대로 없고 첫날에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릇도 좀 준비하고 또 이제 그 라면을 이제 어떻게 끓이는가도 좀 고민하고 그래서 라면을 끓였는데 처음 끓였을 때는 라면이 퍼지지도 않고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먹으라고 제가 냄비째 갖다 놓고 같이 서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하고 2번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라면이 잘 끓여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을 놔놓고 먹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저하고 20년을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은 아마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제가 화장실에 한이 맺혀서 지금 저희 회사 화장실은 굉장히 넓고 좋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화장실이 그냥 이래 고무다라이 하나 놔놓고 이렇게 나무 판자 얹어놓은 그런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앞에서 라면을 먹는데도 그 라면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소통이 시작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때부터는 한 분 한 분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멘토로 모시고 도움을 많이 받은 분도 20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믿음이 생기고 동아 플레이팅에 갔다가 주면 확실한 제품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저는 3번의 하재 사고와 몇 번의 산재 사고와,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예민한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웃음을 웃고 있는데, 제가 학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학교가 뭐냐, 우리 또 저쪽에 계시니까 웃는데, 표면 처리 업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게 잘 만들어져서 표면 처리,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동아 플레이팅인데 저희 회사의 상호가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동아 금속, 동아 금속에서 동아 산업, 동아 금속에서 동아 산업으로 바뀔 때는 정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에 범죄를 짓는 게 뭔가 몰랐습니다. 현장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합동 단속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저를 잡으러 온 겁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도망 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자수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뭐 때문에 내가 도금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여기는 내하고 거리가 정말 먼 곳인데 내가 왜 여기 왔지? 라고 엄청난 반문과 반문을 거듭하면서, 정말 나가면, 이곳을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 도금을 뒤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이 근처에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글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47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민홍지를 대고 하루 매일매일 그 일을 하면서 47일을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쪽 근처도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고 다짐했는데, 다시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제가 학교를 가게 된 것도, 또 부도를 맞게 된 것도, 또 사고가 난 것도 다 뒤돌아서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기본을 너무 몰라서, 너무 내가 무지해서 그렇게 당한 거더라고요. 학교를 간 것도 내가 그게 범죄인 줄 몰랐고, 현장을 몰랐고, 공장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고, 불이 난 것도 제가 기계를 용접하다 불똥이 튀었는데 미세먼지에 그게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났다. 그것도 관리가 안 됐던 거고, 그렇게 이제 저의 무지함을 탓하면서 매일같이 저는 누가 오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요. 좀 가르쳐 주세요. 또 환경에서, 시청에서 단속을 나왔다. 제가 몰라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 잘 지키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또 어딘가에 하면 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뭡니까? 또 거래처가 한 군데 오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저희 멘토를 하는 고객 사이에 사장님 보고도, 사장님 이런 제품이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금을 몰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은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그렇게 매일 물어보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거도 눈이 뜨이는 겁니다. 보는 눈이, 뭔가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정보가 늦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경쟁력이 생기려고 하면 무엇보다 정보가 재산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직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에 충실한 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탓하고 꾸짖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알려고 하면 사장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말해라. 말해라. 사장을 기먹고 눈멀게 하면 우리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사장이 듣고 보고 그래야만이 들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다. 말해라. 그리고 준비해라. 미리미리 챙겨라.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분량 낼 수 있다. 2번 다시 분량 안 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증서들을 하나하나 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들이 갖춰집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10년 전에 저희 회사와 현재의 저희 회사입니다. 현재는 저희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춘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맥심 커피 한 잔으로 출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라면 하나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입니다. 안 해보고 겁을 냅니다. 근데 저는요, 워낙 힘들어서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 잠깐 말할 때 저는 잡초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잡초라고 얘기했던 거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밟아도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잡초라고 했는데 요즘은 저보고 잘 나간다고 그래서 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왜 변했을까요? 잡초는요, 누가 와서 밟아도 겁내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환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 도금도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 환경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3D업이 아니라 첨단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니야. 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아이고, 누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도금 공장에 와서 일하려고 그래. 아이고,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회사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그런데 몇 명을 제외하면 평균 연령은 뚝 떨어집니다. 혹시 몇 세까지 떨어질까요? 몇 명을 딱 빼고 나면 연령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해냈습니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한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장을 수동으로 하고 냄새나던 현장을 깔끔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스마트화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한 전공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화학을 전공하고 신소재를 전공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회사를 찾으면서 회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매일 저희는 회의를 하면서 슬로건을 제안합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떤 슬로건이 좋을지 한번 내봐라.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접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꾸다 보니까 자, 여기 확인서를 제가 받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글로벌화 됩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오시면 현장 한 바퀴 돌아보고 됐어. 사무실 안 봐도 돼. 관리 안 봐도 돼. 현장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견학을 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도금업체로 한국이 가기만 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저희 회사도 다녀갑니다. 견학 코스로. 그렇게 하루와 한 달, 1년을 견디다 보니까 제가 상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생산성 대상이라고
전체 전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겪고 이래 해서 공적서를 넣어서 하는데 강소기업으로 또 이제 상을 받게 되고요. 올해는 중소기업 청장 표창을 또 국무총리 또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주변으로 또 신뢰가 쌓여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잘했구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도금이라 하면 3대업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대업이지만 그거를 첨단 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제가 20년은 그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했다. 처음에 땅을 파고 그 터를 닦을 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울면서 정말 하루하루 오늘 또 내일 날이 셀까? 내일 날이 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제가 아침에 전화를 딱 하면 오늘 출근 다 했나? 또 오후에 또 나가면 현장에 집에 간 사람 없나? 이게 습관처럼 물어왔습니다. 와서 일하다가 힘들다고 가버리거든요. 또 오늘 일하다가 내일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회사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년은 정말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와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앞으로의 20년은 튼튼한 집을 지어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그런 행복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꿈은 우리 직원들과 제가 같이 꾸고 이루어야 될 그런 그 희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회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멋진 집을 짓고 나면 다시 이런 자리에 한번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멋진 강연으로,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아 많이 좀 버벅거렸는데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디자인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너무 일치했기 때문에 3년 전에 이렇게 한국경제TV랑 만나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이너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디자인의 원칙이 바로 첫째로는 상상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눔입니다. Imagine, Creation, then share.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랑 똑같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나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갤러리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기업가들은 열심히 돈을 벌죠. 근데 사실은 그 버는 이유는 나의 서비스를 더 잘하고 나의 생산품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세요.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 The more I make, the more I can share. 내가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이게 바로 쉐어리즘이고, 그게 바로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공유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어떤 작은 아이디어가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고 거기서 또 하나 경제적인 힘이 나서 국가가 더 강해지고 세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물론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아까 한 분은 등 떠밀려서 시작하셨다 그랬고 한 분은 교사 하시다가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갤러리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하면서 점점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기업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나의 열정과 재능으로 남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보람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게 선순환이 되면은 우리 회사는 너무너무 잘 될 거고 그런 회사들이 많은 나라는 경쟁력이 있는 살기 좋은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가 정신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열심히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세 기업가 정신 오늘 20번째 프로로 시즌2를 오늘 마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